대선이 지나야지 뭔가 네, 이탈이 좀 있는 건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 앉을게요. 여기서 나. 이건 사무실이 아니시네요. 오늘은 그 외부로 나와서 강남 테헤란로에 와 있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은 되셨어요? 너무 아파요. 수술 끝나고 더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귀한 자리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물을 매입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매입을 하셨지만 어떻게 잘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전략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를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빌딩이 아직까지도 소수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허들이 낮다 생각보다. 그리고 서울 시내 요즘 집값 보통 한 20, 30억 정도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으로 건물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좀 자주 나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 그런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조남인 상무님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대선 이후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전략으로 건물을 매입해야 될지를 저도 이제 PT를 만들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빌딩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상황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좀 밀접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매스컴에서 뭐 자가격리다 집합금지다 하다 보니까 빌딩이 거래가 앞으로 굉장히 좀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출에 대한 연체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가계 부채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이 표를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2022년 2분기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가 0.5% 1%대였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건물 중개를 하고 대출을 좀 안내해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받는 금리가 2%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로나 시기에 서울시 거래 건수 추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 곡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2분기 때 코로나가 끝났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니 거래가 확 줄었죠. 단순하게 금리가 인하했다고 해서 거래가 많아지고 금리가 인상했다고 해서 거래가 줄어들고 이렇게 단순한 논리는 또 아니에요. 굉장히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발췌해서 편집을 한 건데 서울시의 가장 좀 주요 구라고 하면 뭐 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제가 이 지금 4개 구를 왜 선별을 했냐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 구를 통계를 냈을 때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입니다. 항상 부동의 1위예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구가 항상 2위예요. 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런 소형 건물, 이런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들은 송파구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구, 서초구, 강남구 이런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한 2가지 정도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18년도에 은행에서 상업용 건물을 매입을 할 때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을 받는 개인들은 RTI 조건을 따지겠다라고 해서 그 수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그 수치에 부합하면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삼성동을 끼고 있는 주변의 상권이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잠실동까지 그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있는 건물을 매입을 할 때에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 안 나왔어요. 직접 사용하는 목적, 또 사업 목적 이런 목적으로 매입을 해야지만 토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건물 계약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토지 거래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하는 순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래가 확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 풍선 효과로 논현동, 신사동이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RTI 조건, 개인들에 해당되는 그 조건들 때문에 대출이 제한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지역들의 거래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신사동이나 논현동 같은 그런 지역들이 훨씬 더 금액들이 비싸게 팔리고 거래 금액이 많이 올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시중금리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 때, 4분기 때 제가 잔금했던 것들을 보면은 기준금리는 낮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리 대출이 보통 4%대 초중반 정도. 뭔가 은행 지점장들도 금리가 아마 떨어질 거다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직접 대출을 받아보니까 금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분기 때 거래가 많이 줄었죠. 사업소득이 나오고 있는데
규제가 질문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한도를 낮추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임대 법인들만 낮추는 거고요. 기존 재무제표가 있는 법인들은 완전 환영이에요. 지금 금리가 2%대까지 나와요. 똑똑한 집안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자영업을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거용 부동산 똑똑한 집안채 상급지를 살까?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을 사서 우리가 컨텐츠로 채워서 건물 가격을 올릴까? 대표님은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갖고 계시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실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강남의 정말 주요 상권 또 성수동의 주요 상권에 가다 하더라도 이게 트렌드가 끝나버리면 공실이 금방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 아이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은 건물을 매입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나는 1차만 주고 싶다. 서울시내 이런 상권들이 있어요. 무슨 길 이런 거는 트렌드가 있는 상권이잖아요. 근데 서울시내 보면 이런 트렌드가 없는 그냥 전통적인 상권들이 있어요. 아파트 105세대 굉장히 많고 주변에 오피스가 있고 완전 항아리 같은 상권들. 거기는 상권이 절대 안 바뀌는 상권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잘 나와요, 자주.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죠. 숙박업. 숙박업. 지금 들어가도 되냐? 숙박업을 저도 올해 이제 하나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숙박업을 매입하려고 하는 전략은 딱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빌딩 부부가 한 30건 중개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 올해 2월 달에 잔금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고대 경영관 뒤쪽에는 건물이었어요. 일반 근생 건물 상권으로 봤을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상권인데 그걸 이제 숙박업 건물을 한 매입을 하셨는데 그 매도자분이 자기가 예약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잔금 전인데 그냥 하시라고 그냥 돌렸는데 그 노후된 그 모텔이 한 달에 매출이 1,500씩 찍혔대요. 현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숙박업이 이제 트렌드가 끝나버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 숙박업 건물들 그냥 모텔이라고 봤을 때 모텔들은 보통 일반 상업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통계를 내보면은 가장 거래가 많은 지역은 강남구가 거래가 많고 두 번째 거래가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중구죠. 중구 상업지가 되게 싸요 지금.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대로변인데 1억밖에 안 하는 건물들이 되게 많고요. 이면 쪽인데도 평당 1억 이하 물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과거에는 어떠어떠한 시장이었는데 올해 2025년도 상반기는 좀 어땠으니까 하반기에는 건물을 어떤 전략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적극적으로 믿을 만한 중개인들을 만나서 물건도 직접 보고 임장도 다니고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어디 가서 그런 걸 봐야 돼요? 빌딩부부에 오시면은 저희가 과외도 하고 있잖아요. 빌딩부부.kr 저희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빌딩부부 비밀과외를 통해서 방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다 해소시켜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빌딩 시장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빌딩부부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를 만나면은 이 빌딩을 매입하는 첫걸음은 하신 거라고 보시고 언젠가는 그게 뭐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건물주가 되실 겁니다.